2017년 제1회 전기작약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작약은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이번 회차도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 암기하고 간단한 문제 해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평행평판 공기 콘덴서의 양 극판에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면전화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면전화 밀도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 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시론인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 전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 문제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양 극판에 이렇게 면전화 밀도가 분포되어 있고요. 이 콘덴서 안에 유전체가 입시론인 이런 유전체를 이렇게 삽입을 했답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선 공기 콘덴서에 이 유전체가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전체가 없었을 때의 전개의 세기 E는 공기 중이니까 입시론 제로 분의 면전화 밀도가 됩니다. 이 공식은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유전체가 삽입이 되면 이 유전체도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분극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하 분극이 일어나겠죠. 이때 이 안에서의 그 전하량을 시그마 다시라고 하면 이때의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입시론 제로 분의 이 양극판에 존재하는 면전화 밀도 마이너스 이 유전체에 있는 면전화 밀도를 뺀 값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공기 콘덴서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로 나타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가 삽입된 경우에는 공기 중에 유전율 분의 이 양 극판의 면전화 밀도 마이너스 이 유전체의 면전화 밀도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자개와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때 F 뉴턴의 힘이 작용하였다. 이 도체를 V 메타 퍼 세컨의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 기전력 V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 보기를 보니까 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겠죠. 자,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개 방향이고요. 자개와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도체에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답니다. 이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힘을 구하는 공식은 힘 F는 자속 밀도 곱하기 전류 곱하기 그 길이 사인 세타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근데 이때 이 도체를 V 메타 퍼 세크 속도로 자기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 이때는 전류를 흘려서 얘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도체를 자개와 직각인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힘을 줘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전력의 크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개 수직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시키면 기전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전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BLV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기에 보면 이 공식이 없죠. 단위는 볼트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변형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힘을 구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좀 변형을 해보면 요 I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I분의 F, 힘은 B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BL 사인 세타는 I분의 F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 기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보면 BL 사인 세타 있죠. 그래서 요 BL 사인 세타를 I분의 F로 적용하면 이는 I분의 F 곱하기 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FV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보기를 찾으면
네,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요 공식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여기 기전력을 구하는 이 공식, 왼손 법칙은 힘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오른손 법칙은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요 공식 두 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폐회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 기전력은 유도된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3번에는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반지름 A, B인 두 개의 구형상 도체 전극이 도전율 K인 매질 속의 중심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양 전극 간의 저항은? 자,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A, B인 두 개의 구형상 도체가 전극이 도전율, 도전율이 K.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질이 도전율이 K랍니다. K. 이렇게 도전율이 K인 매질 속에 중심거리, 중심에서의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양극 간의 저항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 양극 간의 저항을 구하려면 얘의 저항, R1, 그리고 R2의 저항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극 간의 저항, R1 플러스 R2가 우리가 구하는 양극 간의 저항이 될 겁니다. 우선 R1을 구하면 반지름이 A인 구형상의 도체의 저항이 되겠죠. 얘 저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항률 곱하기 정정 용량분의 유전율.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RC는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 요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넘어가서 C분의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항률은 도전율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도전율 곱하기 정정 용량분의 입시론, 유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R1 여기에서의 저항은 이런 식으로 공식에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정정 용량,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죠. 4파이 입시론 곱하기 반지름. 여기는 반지름을 A로 줬기 때문에 4파이 입시론 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4파이 입시론 A인데 요 A 전에 요 K 도전율 넣고요. A분의 입시론 이렇게 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4파이 KA 반지름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R2 얘도 똑같은 식으로 저항을 구해보면 저항률 곱하기 요 반지름이 B인 구도체 정정 용량분의 유전율로 이렇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요 저항률은 도전율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전율 K 곱하기 반지름이 B인 정정 용량 분의 입시론 유전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의 이 정정 용량도 4파이 입시론 곱하기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해보면 4파이 입시론 도전율 곱하기 반지름 분의 유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전율 두 개 이렇게 약분하면 4파이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요 반지름이 B도체인 반지름 B분의 1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그래서 4파이 도전율 A분의 1 더하기 4파이 도전율 B분의 1 하면 4파이 도전율분의 1 얘는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4파이 도전율분의 1 가로하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 간의 저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애가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꼭 암기하고 가야 할 공식은 RC는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라는 거. 그리고 RC는 도전율 분의 유전율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개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4파이 유전율 곱하기 그 구도체의 반지름. A로 줬으면 A가 되겠죠. 단위는 파라드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인
무한장 평행 도체 AB가 간격 D로 놓여 있고 단위 길이당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AB 도체 간의 전이차는 이 람다는 선전하 밀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전하 밀도. 이때 이 AB에 D만큼 떨어져 있는 AB 도체 간의 그 전이차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무한장 평행 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원통 도체로 봐도 되는 겁니다. 이때의 이 도체와 A 도체와 B 도체의 전이차. 이거 공식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요거 암기하는 공식입니다. 평행 원통 도체 사이의 전이차. 파이 입실은 제로분의 람다 선전하 밀도예요. 자연 로그 A 요 반지름 분의 요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요 반지름 한 것이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5번에는 공식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매질 1, 입실온 1은 나일론 비유전율이 4이고 매질 2는 진공일 때 전속밀도 D가 경계면에서 각각 입실온 1, 입실온 2의 각을 이룰 때 입실온 2가 30도라면 이 입실온 1번의 값은 자 매질 1번 이쪽에서의 유전율이 비유전율이 4랍니다. 그러면 입실온 1번은 입실온 제로 그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4랍니다. 그러면 입실온 매질 1번의 유전율은 4 입실온 제로가 되고요. 매질 2의 그 입실온은 진공일 때 그래서 입실온 2번의 유전율은 입실온 제로가 되겠죠. 이때 전속밀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경계면에서의 각 이 세타2가 30도 얘가 30도일 때 이 각도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조건,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굴절의 법칙 조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입실온 2는 탄젠트 세타 1는 입실온 1, 탄젠트 세타 2와 같다.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탄젠트 1, 요 각도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요 해설을 보면 유전체 굴절의 법칙, 이 공식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 유전율, 매질 1번의 유전율이 4 입실온 제로라는 거, 그 다음에 매질 2번의 유전율이 입실온 제로라는 거,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입실온 2번은 그냥 입실온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실온 1번은 4 입실온 제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4 입실온 제로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2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입실온 제로는 탄젠트 세타 1이 되고요. 4 입실온 제로 탄젠트 세타 2가 이 세타 두 번째 이 2가 30도를 줬죠. 그래서 얘가 탄젠트 30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얘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금방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입실온 제로 탄젠트 세타 1은 4 입실온 루트 3분의 1 해서 루트 3분의 4 입실온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양쪽에 입실온 제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1은 루트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 세타 1이죠. 이 세타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을 사용하면 돼요. 세타 1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근데 탄젠트는 넘어갈 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넘어갈 때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아크 사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가 넘어가면 아크 탄젠트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보기에서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이 같네요. 그래서 세타 1의 크기는 아크 탄젠트 루트 3분의 4로 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공식 뭘까요? 얘기했죠. 그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굴절의 법칙. 그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입실온 요 두 번째 유전율 곱하기
요 탄젠트 세타 1는 이 첫 번째 입시론 유전율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라는 거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요것도 다시 한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자기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기회로의 기자력은 자기저항과 자속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기자력 F는 자속 곱하기 자기저항이라는 거. 요것만 외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8번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고 직류 전압을 인가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의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이때 여기에 직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한 거죠. 얘를 C1으로 두고 얘를 C2로 두었을 때 이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합성 정종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종 용량이 합과 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합성 정종 용량은 C1 플러스 C2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용량 C0는 얘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얘 더하기 C1 더하기 C2 분의 C1 곱하기 C2로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 즉 요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의 합성 용량은 얘가 C1이고 얘가 C2라고 할 때, 이때는 합성 정종 용량이 C1 플러스 C2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2번은 병렬 접속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직렬 접속과 직류 접속에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콘덴서의 합성 정종 용량 직렬일 때, 직렬 접속일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병렬 접속일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길이가 1cm, 지름이 5mm인 동선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자가 동선을 흐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몇 초인가?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죠. 단 동선의 전자 밀도는 1 곱하기 10에 28승 개퍼 메다 제곱이 아니고요. 예, 3승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최적당 전자 밀도가 1 곱하기 10에 28승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이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전류랑 시간 자리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T는 전류분의 전하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하량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선 동선의 최적의 전자 밀도를 곱하고요. 거기다가 한 개의 전하량을 곱하면 전하량, 이 동선의 전체의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동선은,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가 1cm, 여기가 1cm고요. 지름이 5mm인 동선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선의 최적 어떻게 구하죠? 이 면적 곱하기 이 길이 하면 이 동선의 최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공식은 원의 면적 2파이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l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선의 최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전자 밀도는, 이 전자 밀도 문제에서 줬죠. 1 곱하기 10에 28승 개퍼 메다 3승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전하량은,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때 이 한 개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거, 요것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전류를 1A 줬고요. 우선 동선의 최적 구할 때 쓰는 반지름은 2.5mm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지름 5mm 줬죠. 그래서 반지름. 그래서 이 지름의 반 2.5mm가 되고요. 길이는 1cm.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줘야겠죠. 그래서 길이 1cm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이 전하량을 구해보면, 우선 요 최적 파이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r,
2.5mm라고 했죠. 그래서 2.5 곱하기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 미리로 미터로 바꾸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 될 거고요. 예, 길이는 1cm. 1c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자 밀도가 있죠. 전자 밀도 문제에서 1 곱하기 10에 28승 줬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에 28승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놓고 때려보면 전하량은 314 쿨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4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전류 문제에서 1A 줬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 1 놓으면 시간은 314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314초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것은 전류 I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거.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거. 요거 두 개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일반적인 전자계에서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요 자석 밀도를 스칼라곱, 즉 발산이라고 하거든요. 발산시키면 그 값은 0이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전자계에서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건 4번 나블라의 비를 스칼라 곱하면 0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줬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전계가 E, 자계가 H의 전자계의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단위 시간에 전파될 때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의 크기는 요거 공식이죠.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 전개의 세기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옴의 법칙을 미분 형태로 표시하면 단 I는 전류 밀도이고 노는 저항률, E는 전개이다. 자, 12번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전류 밀도는 저항률 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0.2 마이크로 파라드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전극 간에 그 간격의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었다면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 파라드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10이다. 자, 콘덴서 합성 용량 구하라는 얘기죠. 처음에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안에 그 콘덴서 용량이 0.2 마이크로 파라드였답니다.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극간 D분의 떨어진 그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이 극판의 면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죠. 그런데 공기 콘덴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유전율을 공기 유전율 입실은 제로로 준 거예요. 그래서 D분의 입실은 제로 곱하기 그 판의 면적 S가 0.2 마이크로 파라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덴서에 그 간격의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었답니다. 여기다가 유리판을 이렇게 넣었대요. 이럴 때 이 콘덴서의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 유리판의 비유전율이 10이랍니다. 그러면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유리의 유전율은 입실은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비유전율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유리의 유전율은 10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의 유전율은 10 공기 중의 유전율이 아니고요.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간격은 그 간격의 절반 두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D가 되겠고요. 공기 중도 그 극간의 간격이 2분의 D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C1이라고 두고 얘를 C2라고 뒀었을 때 그때 정정 용량을 구해볼까요? 자, C1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D분의 입실론 S로 구해질 수 있죠. 그런데 공기 중에 유전율, 입실론 1은 그냥 공기의 유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실온 제로 곱하기 극판의 면적은 이제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S 나누기 극판의 면적, 그 간격은 2분의 D로 반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2분의 D가 들어가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요거 가까운 거 분의 D분의 입실온 제로 S 이렇게 곱해줘서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D분의 20실온 제로 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D분의 20실온 제로 S가 0.2 마이크로파라드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0.2 하면 0.4 마이크로파라드가 요 1번, C1번의 정정 용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C2의 정정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C2의 정정 용량도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극판의 간격, D분의 입실온 2가 되겠습니다. 요거 입실온 2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실온 2 곱하기 S가 되겠죠. S는 극판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 극판의 간격은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 분의 입실온 2, 유리의 유전율은 10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넣어주고요. 곱하기 극판의 면적. 얘도 이렇게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것 분의 D 분의 먼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10 입실온 제로 S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에 10을 곱해서 20이 되고요. 곱하기 입실온 제로 S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D분의 입실온 제로 S가 0.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20 곱하기 0.2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계산하면 4 마이크로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은 0.4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고요. C2는 4 마이크로파라드가 돼요. 그런데 이 콘덴서 이렇게 보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얘가 C1이고 얘가 C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일 때의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C1 0.4 마이크로파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4 더하기 C2 4 마이크로파라드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0.4 곱하기 4 하면 0.36 마이크로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 요 공식,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이라는 거,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전체가 이렇게 삽입이 된 건 직렬이라는 거, 그리고 직렬에서의 그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유전체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면 얘는 병렬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C1이고 C2면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병렬일 때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방법은 C1 플러스 C2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4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메타인 정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에 플러스 10-9 쿨롱의 점전화가 각각 있을 때 이 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전위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메타이고 요 각 꼭지점에 10-9 쿨롱이 있을 때 요 중심에서의 전위를 구해라. 이걸 구하는 건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요 A 한 변의 길이 루트 2 넣고요. 요 꼭지점 요 Q 전하량, 꼭지점의 전하량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우선 여기 입실온 공기 중에 유전율이겠죠. 그래서 진공 중에 유전율 넣고 계산을 하면 36V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14번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 기계적인 병역력을 가할 때 결정체의 표면에 전이차가 발생되는 현상은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비틀거나 구부리거나 막 외부적인 힘으로 이렇게 변형을 만들 때 이 물체의 표면에 전이차가 발생되는 현상을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압전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면적이 S메타 제곱인 금속판 두 매를 간격이 D메타 덱의 공기 중에 나란하게 놓았을 때 두 도체 사이의 정적 용량은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C는 D분의 입시론 S 단위 파라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요거 지금쯤이면은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전에 13번에서도 문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에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면전하 밀도가 로 S 쿨롱 퍼 메타 제곱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메타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무한 평면의 도체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평면에서의 R메타 떨어진 점에 이때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 공식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무한평면의 도체의 전개의 세기는 이 입시론 제로 분의 면전하 밀도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식이 2번에 있네요. 17번은 공식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무한평면 도체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이 입시론 제로 분의 면전하 밀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17번에 2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300회 가문 코일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 기자력은 기자력 구하는 공식 그 권수분의 거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권수 문제에서 300해 줬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 3A 줬죠. 두 개 곱하면 9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기자력은 900A 턴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중에 간단한 계산 문제죠.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18번의 답은 4번 900A 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구리로 만든 지름 20cm의 방구에 물을 채우고 그 중에 지름 10cm의 구를 띄운다. 이때 두 개의 구가 동심구라면 두 구 사이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단 물의 도전율은 10-3승 몸 퍼 메타라 하고 물이 충만되어 있다고 한다. 자, 이런 얘기죠. 구리로 만든 지름이 20cm.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인 방구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 중에 그 위에다가 지름이 10cm.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죠. 지름이 10cm의 구를 띄운답니다. 이때 두 개의 구가 동심, 같은 중심을 가질 때 요 두 구 사이의 저항 여기에 저항값을 구해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구가 나오고 저항값을 구해라 하면 거의 한 98%가 RC는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 R은 얘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분의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도전율 줬죠. 도전율, 저항률은 도전율 분의 1이죠. 그래서 도전율은 저항률 분의 1이 됩니다. 즉 얘는 도전율 곱하기 정적 용량 분의 유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도전율은 문제에서 줬죠. 그 유전율은 동심 반구 도체 사이의 정적 용량으로 구해집니다. 자, 우선 동심 구도체 사이의 정적 용량 4파 입시론 B-A분의 AB 요 공식에서 반구기 때문에 2를 나눠줘서 2파이 입시론 곱하기 B-A분의 A 곱하기 B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요 B가 큰 반지름을 이야기하고요. 요 A는 작은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심 반구도체 사이의 정적 용량 이 C 먼저 구하면 2파이 곱하기 입시론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큰 반구의 지름이 20cm라고 했죠. 그래서 20cm의 반인 10cm가 얘 B가 되는 거고요. A는 작은 구의 반지름 5cm가 되는 겁니다. 센치는 기본 단위 메타로 바꿔줄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야죠. 그래서 B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A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5 곱하기 A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이 공식에 의해서 그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계산하면
0.2 파이 입시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C의 정정 용량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면 우선 도전율 10의 마이너스 3승 줬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정정 용량 0.2 파이 입시론 넣고요. 분의 입시론 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2 파이 분의 1을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1590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1590 있죠? 예,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외우고 가야 될 것은 우선 저항 곱하기 정정 용량은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라는 거, 요거 좀 전에 문제에서도 나왔죠.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동심 구도체, 중심이 같은 이 구도체 사이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4파이 입시론 곱하기 요 큰 반지름 빼기 작은 반지름이라는 거, 큰 반지름 빼기 작은 반지름 분의 두 반지름을 곱한 값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반구기 때문에 2를 나눠줘서 2파이 입시론 곱하기 b-a 분의 a 곱하기 b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U라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그 회로의 일부의 미소 공급 LG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그 투자율이 U라 하고 요 회로의 길이가 L인 이 회로에, 그러니까 즉 솔레노이드에 이런 자기 저항이 있겠죠. 자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일부에 공급 이렇게 띄어놨답니다. LG만큼 이렇게 띄어놨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의 이 공급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이렇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1회까지 이렇게 전기자기학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공식,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전기자기학에서 10개 이상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 눈치채시려면 자주 보셔야겠죠. 그리고 자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도 여기서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보시면서 외워야 할 공식들 다시 한번 외우시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공부 마무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